시간인데 제가 이제 비료 쪽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어떤 제가 사진 자료까지 이걸 처음 봤는데 어느 회사를 특별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성분이 들어가야 어떻게 우리 과일 농사를 잘 질 수 있나 한번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맨날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런 과정이 비료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홍천에 벌써 꽃이 폈다. 그러면 복숭아가 나무 세력이 세면 꽃이 일찍 필까요? 약하면 일찍 필까요? 약하면 일찍 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꽃이 폈다는 거는 100% 비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토양 검사 나오지만 비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물론 때로는 정상적인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지만, 그죠? 우리 과일나무는 그렇게 키우시면 절대 안 돼. 자, 지금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이게 하느님하고 친구가 잘 돼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늘이 하는 건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 근데 거기에 현명에 대처할 방법이 뭐냐.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실 재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덜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내가 그 나무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맛있는 과일을 따게 만들 수 있느냐. 서대도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일단은 영양 생장을 해. 근데 배 같은 거나 사과 같은 경우는 뭐 일찍 따는 뭐 조생종이나 만생종이나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데 말 그대로 대한민국 복숭아는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나와. 그죠? 하우스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기본 노지에서 나와도 6월 중순부터 우리 쪽에도 빠르면 6월 중순부터 11월 달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크다가 영양 생장을 하다가 과일이 키우려면 생식장장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쉬운 얘기로 하느님이 노해가지고 계속 비를 뿌려줘서 질소지를 공급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써서 돌리는 것도 그것도 기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려면 비료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거는 비단 복숭아뿐만 아니라 이걸 알면 모든 작물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 중간중간에 여러분 교재에 없는 그 비료 같은 걸 오늘 아침에도 부랴부랴 사진 찍어서 편집해 가지고 왔어. 네, 그러니까 뒤에 가면 나오니까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복숭아 특히나 과수 중에서 복숭아 농사가 어려운 게 수확 시기가 다 틀리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거를 맞춰줘야 되는 걸 그거를 이제 어떤 걸로 할 수 있다. 세력이 떨어질 때 어떻게 보충하는 효과적으로 보충해주는 게 좋다. 어떤 때는 연면 시비를 해도 바닥 시비를 해도 우리가 바닥에 너무 뿌려놓으면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교수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센터 직원들 하는 소리가 거름 많이 주지 말아라. 비료 많이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미 뿌려놨으면 걷어들일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책과 교육 같은 걸 할 테지만 약간 부족하면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약국 가서 병원 가기 전에 약국 가서 약 먹고 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똑같아. 농사 짓는 것도.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 그래서 누가 생식생장으로 현명하게 잘 돌릴 줄 아느냐. 그게 요 그림에 보듯이 저렇게 맛있는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다. 2시간만 잘 들으시면 여러분 누구나도 아 비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 비료 중에서는 대부분 우리 과수농사에 여러 가지 뭐 망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해. 그렇지만 철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질소, 인산, 가리가 우리 작물을 생산했을 때 질소, 인산, 가리가 주 원소야. 그래서 3대 원소라래. 제일 중요한 비료 물질이야. 그 다음에 5대 원소라래. 그러면 뭐냐? 칼슘, 마그네슘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 5대 원소만 가져도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어. 근데 여기 최소한도 지금 2개가 또 포함되어 있어. 황. 그렇죠? 그 다음에 붕소. 우리 붕사. 원래는 붕소. 근데 우리가 보통 제품으로 나오는 건 붕사가 많이 나오지. 모래가 섞인 거. 그러니까 순수 붕소, 붕산이 아니지. 이게 화학기호는 붕소. 그래서 보통 우리 쓰는 건 붕사. 그래서 뭐 붕소를 예를 들어서
칼슘제 쓸 때 칼슘제를 1kg 넣으니까 양분 이동 잘 되게 붕소를 얼마 넣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붕사를 얼마 넣냐면 붕소는 10대 1로 넣으면 되지만 붕사는 10대 1.5로 넣어야 된다. 왜? 이물질 모래가 꼈으니까. 그렇지? 예, 그런 것도 정확히 아셔야 돼. 그래서 한 가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질소질 비례는 식물을 잘 크게 부피를 늘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질소야.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뭐 이렇게 원 기능은 이렇게 단백질, 뭐 효소, 핵산, 아미노산 등의 구성 물질을 하는데, 이 등치를 키우는 데는 질소질을 따라갈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암모니아 가스를 압축해서 만든 사람이 독일의 학자야. 근데 그 사람이 불행히도 노벨상을 상을 못 받았어. 왜? 히틀러가 그걸 독가스를 이용했어. 그래서 그 양반이 개발하는 만에 전 세계 인구가 3배로 늘어난 거야. 왜? 부피가 커지니까 먹거리가 풍부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물을 키울 때, 우리 옛날에 감자 심으면 감자 요만한 것밖에 안 나왔어. 그렇지? 거름은 부족해서. 근데 요새는 거기 기비에 질소 인상가리 같은 거 같이, 특히나 질소질이 낮게 들어가니까 부피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작물 중에서 최고로 많이 이용되는 게 질소다. 근데 이제 결핍하면 이런 거야. 결핍하면 오히려 뭐 이따 사진도 나올 거야, 아마. 근데 과다했을 때가 문제야. 과다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추비를 줄 때 질소 가리만 줬는데 질소만 줬다 그러면 웃자람만 있어. 그러니까 웃자라기만 하니까 사람이 벼랑을 시커. 그럼 어떻게 돼요? 어제같이 강바람을 휘청휘청하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했어. 어떻게 돼? 비실비실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있잖아. 고추를 따고 NK, 추비, 질소 가리랑 같이 줘야 맛있게 잘 자라는데 요소만 뿌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암모니아 가스장에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네, 쭉 늘어나니까 몸이 쇠약해. 그러니까 병에 잘 걸린다는 얘기야. 네. 근데 의외로 요새는 또 뭐라 그러냐면 복숭아 맛있게 재배하려면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줘. 그러니까 거꾸로 질소 결핍도 나와. 잎사귀에 막히게 뻘건 반전 막히는 그게 결핍도 나와. 그래서 우리는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야. 왜? 복숭아를 제대로 좋은 걸 생산해서 내가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돼. 그럼 우리는 농업을 경영하는 거지 나는 자연인은 아니야. 그렇지? 나는 자연인인 사람은 여기서 교육받을 필요성이 없어. 그죠? 네. 아무리 자연이라도 퇴비를 준다 뭘 해도 필요한 거는 그때 모자라면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비료는 대부분 요소, 유한, 그리고 축분, 비료에 거의 다 기본이 질소질이 있고, 우리 공기 중에 숨을 쉬어. 그러면 질산전 질소가 한 85%가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때 우르르 깡깡 천둥멍이 요란하게 치고 소낙비가 내려. 그러면 심하면 500리터에 요소 3kg를 넣고 연면시비한 효과가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지난해 봄에 같은 5월 달에 비가 잘 와줬어. 지지난해는 가물었고. 그러니까 작년에 생각보다 산이 상당히 빨리 푸르름해졌잖아. 영향이 뭐야? 비가 잘 와서 질소질을 더 많이 공급해 준 거야. 근데 풀 같은 거 어떻게 아무것도 안 돼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커? 자, 자기가 이슬 있으면서 자기가 살려고 공기 중에 질소를 땡겨서 먹으니까 잘 크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원래 우리 질소 같은 거, 우리 이제 요소 같은 거 만든 거는 요소태로 되는 거예요. 요소태. 근데 작물이 흡수하려면 얘가 질산태로 변해야 돼. 그 요소태, 그래서 우리 기능성 비료 중에서 요소태 비료가 있고 질산태 비료가 있어. 그래서 초기에 기비를 주는 거는 거의 요소태야. 그래서 논에 장기적으로 쭉 해서 단 한 번 비료 있죠. 오래간다. 오래가 비료 같은 건 뭐야? 100% 요소태다. 그렇지? 거기다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놨어. 이게 서서히 녹게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질산태에서 여기 대표적인 게 뭐야? 유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질산태로 변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작물이 막바로 흡수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틀린 거야. 근데 이건 꼭 주시하셔야 돼. 지금 옛날 방식은 뭐냐면 옛날에 자료에 옛날 강사 지금도 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해서 세력이 약하면 요소 비료를 연면 시비해라. 맞을까? 맞아요?
대답을 해봐. 맞아, 안 맞아? 정답은 안 맞아. 어릴 때 왜 안 맞아? 상추에 요소비를 뿌리면 어떻게 돼? 녹여서 뿌리면. 그래서 어떤 때 우리 아버지도 맨날 고집하는 게 뭔지 알아? 애비야 요소비를 내놔. 그래서 내가 질사까지 이거 넣어서 뿌리셔서 요만큼 소주 반컵 넣어서 뿌리세요. 그래 뭐는지 알아? 에이 그거 갖고 말을 듣느냐. 물 20m에 이렇게 질사까지 내 소주 컵을 하나 그만큼 주고 요거 넣어서 충분해요. 이것도 세요. 그러잖아. 에이 그거 안 된대. 그리고 굳이 또 요소를 뿌려. 내가 뿌렸더니 우리 아버지 뿌렸어.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해놓고 봄도 이중으로다가 삼중으로 덮으니까 옆에 남쪽 방향에 상추 이 하우스 안에 충분히 뭐지 지금 우리 계속 뜯어먹고 있어. 내가 분명히 그거 뿌렸더니 우리 아버지가 요소 넣고 해서 뿌린 거야. 그 잎이 어떻게 됐어? 가장자리가. 암모니아 가스 피해로 타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조직이 죽어 안 죽어? 이게 그렇게 틀린 거야. 근데 유화는 질산태로 변했다 할수록 절대 걔는 주면 어떻게 돼? 15개 된 유화를 주면 어떻게 돼? 작물이 녹아. 그러니까 옛날 유화는 어떻게 해줬어? 모짜리 했을 때. 물을 다 가둬놓고 우에다 준 거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2, 3일 만에 이만한 모가 어떻게 돼? 이만큼 올라와 버려. 3일 만에. 그렇죠? 막바로 흡사되나 그게 질산태로 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고급 비료를 만든 거는 뒤에가 다 뭐냐? 질소가 질산태 질소다. 그게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거야. 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작물이 막바로 흡수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부분 양행용이나 연면시비용은 하우스내라든지 우리 노지에서도 그냥 뿌려도 잎에 피해를 받아. 왜? 얘를 질산태로 변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나가니까 어떻게 돼? 조직을 파괴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런 이 기능성 된 비료들을 비싸게 다 팔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래서 대부분 외국의 도프, 바스코 옛날에 다른 데 있었는데 한 군데 안 들어와. 우리 이청래도 공장이 있어서 문 닫았고 대부분 도프야라고 이렇게 합작.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바스코 이런 데가 그런 거를 주수입해서 작물에 맞게 혼합해서 파는 거야. 예. 그런 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산태가 돼야 작물이 흡수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안에는 또 우리가 질소질 비료를 줄 때 내 토양에 검사해서 pH가 높아. 그러면 요소를 주는 대신에 유안 같은 걸 주는 게 훨씬 낫다. 왜? 요소를 줘도 pH가 올라가. 여러분들이 퇴비를 지나치게 질소질을 많이 하잖아? 그래도 pH가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추비를 줄 때 그냥 질소질만 필요하다. 그럼 요소를 주는 게 아니야. 유안을 사서 주는 거야. 근데 거기는 질산태를 막바르니까 흡수도 바른데 거기에 pH가 못 올라가게 뭐가 포함되어 있냐? 황이 20% 함유되어 있는 거야. 황이. 그래서 질소질만 주려면 단비를 쓰려면 유안에다가 시비를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면 그 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요소는 말 그대로 요즘은 친절히 잘 해놨어. 20kg인데 질소가 46%야. 원 질소질은 뭐야? 9.2kg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토양 검사하면 질소질을 몇 프로 뿌려라. 이거 자료 없으니까 사진 찍어도 돼. 책에 없을 거야. 예, 오늘 아침에 편집해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질소질을 몇 킬로 주라고 처방전이 나와. 그러면 요소를 사서 20kg 주는 게 아니야. 그렇지? 요소 함량이 46%니까 어떻게 돼? 29 하면 9.6kg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유화는 얘 함량이 질소질 함량이 20.5%밖에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니까 질소질은 요거 4.1kg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키로수는 20kg인데. 그렇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요소를 한 주먹 줬어. 그 정도 주라 그래. 그럼 내가 유한위로 줘. 그럼 몇 주먹 줘야 돼? 그렇지, 2주먹 줘야지. 그래야 그 함량이 맞는 거지. 맞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황 성분이 24%가 함유돼 있다. 그래서 같은 질소질을 줬는데도 토양 pH 변화가 적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요거를 주로 토양에 많이 쓰는 데가 뭐냐면
우리가 재배를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복합피로 돼 있는 거, 보통 복합피로가 기비로 돼 있어, 뭐로 돼 있어? 다 요소태로 돼 있어. 그러니까 하우스 작물에 재배를 해. 야근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염류집적 같은 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뭘로 해? 질소지를 유한으로 뿌려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 이씨의 작용이 그만큼 돼, 안 돼? 타격을 덜 받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야. 왜? 이걸 모르면 절대 못 쓰는 거야. 근데 이런 강의들 잘 안 해줄 걸, 그렇지? 안 해줘. 그러니까 자기가 맞춰 써야 돼. 근데 내가 질소질이 꾸준히 가야 돼. 노지야. 뭐 떼끼기로는 상관없어, 그렇지? 우리가 추비를 줄 때 요소를 주면 어떻게 돼?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스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99.9% 복숭아 때가 끼는 거지. 추비는 요소태가 아니라 어떤 거로 줘야 돼? 질산태를 줘야지. 유한이 아니라 질산태비를 줘야지. 이 목사님은. 그래서 질소 결핍이 되면 이렇게 못 자라면서 이런 식이 나와. 이게 아마 신건철 교수님 공식 자료야. 두복질해 왔지 뭐. 인산은 뿌리 신장. 그리고 얘가 또 뭐 연결되면, 자, 추비는 인산이 빠져. 잎 나오기 전까지 우리 기비를 주는데, 작물을 뭘 주는데, 얘는 특히 어디에 관여하느냐? 뿌리 신장에 많이 관여를 해. 그 다음에 꽃이 제대로 피게끔. 그 다음에 결실에도 작용을 해. 근데 이게 또 특히나 뭐하고 같이 함께 작용하냐? 가리랑 함께 작용을 해. 그래서 꽃을 좀 화려하게 피우고 싶다. 우리 지장에 펴서 올해 화려하게 피우고 싶다는 뭐야? 인산 가리 들어가는 비료를 주는 거야. 그러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뭐냐? 질소가 제로, 인산이 52, 가리가 34. 제로 52, 34. 그런 거를 연면 시비 해주면 어떻게 돼? 꽃이 화려하게 피는 거야. 그걸 또 언제 또 써먹느냐? 지난해같이 가물었다가 다시 비가 많이 왔다. 저장량분 축적으로다가 좀 돌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 도장 억제면 돌리고 싶다면 그때 인산가리를 1 내지 1.5kg 정도 연매십이 딱 해주면 꽃눈의 저장량분 축적이 훨씬 더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거에 도움을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토양 검사를 했는데 pH가 7.2가 나왔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맨날 그런 얘기 들었지. 인산이 많은데 써먹지 못해 불용이 된다. 인산이 넘치는데 못 빨아먹어. 자, 제가 요게 이제 인산이 많이 들어. 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저 아까 앞에서 못했는데 이 질소 기하 현상이라는 게 있어.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농가들이 이걸 자처한단 말이야. 왜 자처하느냐? 자, 내가 어린이집에서 봐서 우분을 잔뜩 싸놨어. 받아놨어. 근데 여기에 보통 한 4월 달 되니까 바닥에 풀이 지지하게 올라와. 근데 잘 크지도 못하고 지지하게 올라와. 근데 여기 잎 색깔이 흰색이야. 그렇지? 흰색이나 거의 노란색식으로다가 얇은 노란색으로 커. 지지하게 커. 이 밑에 우분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얘가 불씨가 흡수를 못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어. 근데 고추 모종을 갖다 심었더니 한 열흘이 가도 보름이 가도 심은 채로 그대로 있어. 안 커. 오히려 거꾸로 팔았던 모종이 노라져. 근데 이 집은 신나게 이만큼 잘 커. 그치? 벌써 붕지 좀 뻗을라래. 그때까지도 얘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빌빌 그대로 있어. 왜? 여기 있는 질소가 요소태에서 질산태로 변해야 돼. 그게 어떻게 돼? 섞어띄움이 확실히 됐어야 돼. 근데 미숙태비야. 생태비를 그냥 하자마자 땅에 가로놓았어. 그러면 이 질소질이 다 분해되기 전에 요때도 질산태로 변해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잖아. 우리 거름을 퍼놓고 수분 맞춰서 비료 좀 안 섞으면 용소 비료 건져서 섞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 김이 모락모락 나. 그게 뭐야?
암모니아 가스잖아. 나가는 거잖아. 그게 다 나가버려야 그 다음에 뭘로 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질산태로 변하는 거야, 이게. 얘가 진정한 작물이 흡수로 변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가을쯤 가니까 가을 초쯤 8월 달쯤 가니까 바래게 나오는데 확 덮어버려. 뭐야? 이 겉에가 발효가 돼서 질산태로 변해 있는 질소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물이 흡수 못하는 현상을 질소기하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농대생들 가면 처음으로 여기 질소질 강의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농사 질 때 옛날 어른들이 농사를 훨씬 더 잘 졌다는 거야. 뭔지 알아? 자, 뒤어물 파네. 집에. 짐 심고 사랑가에. 그치? 그래서 거름을 어디 갖다 뿌려? 고추 심으려면. 요즘같이 게으른 사람이 지금 뿌리지. 옛날 어른들은 언제 뿌렸어? 겨울에 심심하니까 갖다 땅 이렇게 얼었을 때 갖다 뿌리니까 땅도 안 밟잖아. 그치? 그때 뿌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기 중에 질소랑 접촉하면서 암모니아가 다 나면서 자연적으로 발효된 퇴비를 쓴 거야. 그러면 저 피해를 받아 안 받아? 근데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했어? 자, 요즘 만약에 자식들이 있어, 자식들이. 그래, 두 집 다 자식이 다 효자예요. 와서 자기 엄마 고추 심어 감자 심어 먹는다고 해서 거름을 줘. 근데 이 집은 어떻게 한 거냐? 하루에 거름 다 주고 비료도 다 주고 로타를 치고 두둑 쪄서 비료 다 씌워주는 사람이야. 그치? 여기는 한 너덟 번 와. 겨울에 와서 그냥 거름 싹 뿌려놔. 그치? 보면 내가 삼겹살 구워 먹고 술 한잔 먹고 하룻밤 자고 놀다 가. 그리고 다음에 와서 또 손자 데리고 와서 놀다가 다음에 와서 뭐해? 비료 같은 거 뿌려. 뿌리고서 로타리 한번 쓱 쳐놔. 그치? 그랬다가 놀다 또 가.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2주 뒤에 와서, 그치? 다시 한번 로타 싹 쳐갖고 비닐을 씌워놔. 그 씌워놓고 바로 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또? 한 일주일 때 작물을 심어. 그럼 피해를 받아 안 받아? 그 농사를 그렇게 짓는 거지. 어떤 놈이 효자야? 응? 다 효자는 이거는 무식한 효자지. 무식한 거 무식. 아유, 무식한 효자지. 무식한 효자라고 효자 중에서 무식한 효자. 누가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해? 일머리 참 더럽게 모르네. 그치? 이러면 그런 소리 안 해? 옛날 어른들? 저 자식은 일머리도 모르고 해. 그 이쪽에 A처럼 하는 사람은 일머리도 모르고 하는 맞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지? 이제 알면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pH를 그만큼 떨어뜨리는 얘기가 뭐야? 이따 황이 나와, 황. 황 같은 경우도 맛, 향, 색을 다 올려주는 기능을 해. 요새 기능성 비료에 다 들어가 있어. 얘가. 다 들어가 있거든?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야? 땅의 pH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황이라는 거야. 그치?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년에 2번은 필히 토양검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 신 회장님. 해야 돼. 말로만 맛있는 복숭아 만들어 하지 말고 이거 필히 해야 돼. 그래서 pH가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보통 뭐 6.1을 넘지 말라는데 6.5만 안 넘어도 할아버지야. 6.5 안 넘어도 그렇게만 해도 할아버지야. 이거를 왜 이런 자료도 저도 찾은 거야. 근데 우리 박사들이 인상 강의할 때 신거철 교수 이 얘기는 안 했을걸? 응? 왜? 이런 자료들이 다 숨어 있어. 옛날 책에만 나와, 옛날 책에만. 저도 이 자료를 어디서 찾았냐? 제가 88년도에 서울대 최경영장관 다닐 때 그때 원혜학 교수님이 설명해 준 내용이 있는 거야. 지금 다른 데 잘 못 찾아,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증거대. 웃기고 있네. 증거 찾는 게 더 열심히 하는 게 낫지, 그치?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다년생 식물을 이렇게 되는 거야. 뿌리 발육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 내가 집에 있는 정원수를 옆으로 옮겨 심어. 옮겨 심을 때 살짝 인산지를 살짝 뿌려주고 심으면 어떻게 돼? 뿌리 발육이 훨씬 더 잘 되겠지, 그치? 잘 되겠지? 네. 그래서 다년생 식물을 옮겨 심을 때 뿌리가 잘 발 때도 인산질 비료를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의
농사 방법이다. 이런 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인산질 비료는 pH가 6일 때 흡수가 제일 잘 된다. 그래서 우리 원래는 그렇게 나와. 복숭아 책자에 99%가 되느냐. 토양 pH를 5.8에서 6점 정도로 유지해라. 근데 대한민국 땅이 좋아서 지금 힘들어. 근데 복숭아도 pH가 5.5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 응? 그 얘기는 잘 못 들었죠? 5.5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 네? 그 내가 그 전에 여기 자료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에 도표가 나와. 최저점을 내려가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작물이 최저점이 있고 최고점이 있어. 그러니까 복숭아도 아무리 지랄 같아도 6.8을 넘으면 안 돼. 그렇죠?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돼? 얘가 6.8 이상 넘어가면 뿌리 발육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신초가 발육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처음에 토양 검사를 해, 안 해? 해면 뭐해? 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인상 결핍은 이렇게 나온다. 마치 생육 중에 단풍 들듯이. 그렇지? 근데 여기 지금 흑백으로 돼 있어 잘 모르겠지? 찍어서 같이 공유해줘. 가리. 가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얘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수분을 잡아주는 능력을 있어, 얘가. 그리고 일소 부족을 보충해줘. 그래서 가리 성분이 적으면 안 돼. 그리고 과일 비대에도 질소지랑 같이 같이 짬뽕해서 가리가 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추비를 뭐라고 불러? NK 비료가 추비야. 원래 두 가지가 주목적이 질소 가리만 있으면 추비야. 그 다음에 그 기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뭐를 넣어? 칼슘, 마그네슘. 양분 이동 잘 돼서 붕사. 또 원에다 그러면 또 잘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뭘로? 유황. 그렇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추비는 NK다. 질소 가리다. 그래서 얘 보면 뿌리 줄기를 강하게 하고 병 저항성을 높이고 과실 저장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지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수분을 잡을 능력. 그렇지? 그리고 햇빛이 적어서 동화 작용에 비분이 모자른데 거기에 가리 성분이 상당히 지대한 역할을 미치는 거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엽을 두껍게 하는 거지만 얘는 기존적인 땅에 있으면서 꼭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비를 보려면 NPK가 주 3대 원소, 비료 3원소, 추비는 NK 2개. 나머지 옆에 붙이는 거는 기능성 때문에 붙이는 거야. 이게 그거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야 돼. 거기다가 비료의 5대 원소면 아까 얘기했듯이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까지가 작물의 5대 원소다.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기술이 없어서 안 가르쳐주죠. 그렇지? 농고생들만 가르쳐줘. 그러니까 농고생들만 가르쳐주니 귀농에서 농사 지려니까 뭐 알아 몰라. 옛날 배운 거 다 까먹었지, 그렇지? 맨날 유튜브만 보고 농사 지려니까 돼 안 돼. 꽝인 거지.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비료는 황산가리, 염화가리, 축불에도 가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황산가리를 쓸 거냐, 염화가리를 쓸 거냐. 그거는 나중에 나오죠. 현황에서 비료의 원칙은 뭐냐면 질소, 인산, 가리가 100이라면 칼슘, 마그네슘, 황 같은 경우는 10. 그다음에 붕소는 1. 몰리브덴은 0.1. 이런 식으로 비료 만드는 세계 공정 규격이 있다. 그건 현해남 교수가 제일 잘해. 이따 자료 나올 거야. 근데 황산가리가 보통 우리가 사면 뭘로 돼 있느냐? 황산가리도 막바로 이렇게 녹고서 흡수될 게 돼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농협 사면 황산가리는 거의 돌덩어리로 돼 있다. 그래서 별로 흡수 잘 못한다. 올해 pH 높아서 황도 많이 뿌렸고 중간에 내가 살균소독하냐고 또 황소독 같은 거 뿌리고, 그렇지? 그러면 굳이 황산가리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황가루 뿌리라고 얘기하는 사람 진짜 강신한 사람 저밖에 없어. 균형 있게 자라라고 추비를 뭐냐면 18, 0, 18이야. 추부 개념이 또 어떻게 되냐면 13, 0, 13이야. 그렇지?